그 겨울 병들이 아직은 변하지 않은 이유 없는 외로움에 묻혀 멍하니 하늘만 그저 바라보다 각자의 이야기를 두고 또 각자의 그리움을 두고 힘없이 지나가는 청춘을 끝없이 되뇌이는 고민을 말없이 건넨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향 제주에서 시작된 음악, 그리고 삶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풀어내기 위한 여행을 떠났고 세계 17개 나라, 30여 개 도시를 여행하며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로그 왓은 제주와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부진철과 음악과 여행 이야기를 함께 해봅니다. 바람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도로변의 한 카페. 비어있는 의자며 소품에서 기나긴 겨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감성 넘치는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홀로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문화로그 왓을 위한 단독 콘서트인 걸까요? 오늘 문화로그 왓 주인공 부진철 씨 맞으시죠? 네. 아, 그럼 혹시 저를 위한 지금 공연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차득 찬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제주. 그 속에서 혼란스럽던 20대를 보내고 결실의 30을 기다리는 청춘. 네, 오늘 문화로그 왓은 굉장히 좀 감수성이 풍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 부진철 씨와 오늘 이야기 그리고 음악이 있는 콘서트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구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얼마 전 새 음반 나왔을 때 네. 출연을 하셨었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앨범 낸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요. 네. 요즘에는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진철 씨가 하시는 음악, 네.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제 음악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조용해요. 음악이 잔잔하고 밤에 좀 듣기 좋은 음악이고요. 되게 좀 가사말도 좀 서정적인 가사가 많고요. 그런 뮤지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뮤지션 좋아하시는데요? 특히 좀 한국 뮤지션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가사말이 한글로 된 가사를 아, 좋아하거든요. 네네. 예. 지금 뭐 제주도에 사시는 루시드 폴 아, 씨 네. 되게 좀 서정적인 가사의 대명사신, 그리고 김동률 씨도 되게 좋아하고, 토이 유희열 씨의 음악도 좋아하고, 고유재하 씨의 음악도 좋아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네. 좀 경쾌하고 요즘 또 워낙 트렌드가 빨리 변화하니까 그죠, 네. 소비하는 음악들 좋아할 것 같은 네. 아닌 편견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거의 초등학교, 중학생 때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 매체를. 네. 생각해보니까 손미나 아나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형이랑 어렸을 땐 같이 방을 쓰고 자잖아요. 네. 그러면 형이 매일 라디오를 켜고 자요.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없으면 네. 잠이 안 올 정도로 같이 들으면서 좀 라디오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사연도 보내고 신청곡도 보내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음악들이 아마 제가 지금 음악을 하는데 조금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았나. 네. 분명히 뭐 부모님이나 다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조금 예술에 관심이 많으세요. 감수성이 좀 네, 남다르시네요. 작가를
꿈꾸셨는데 글 쓰는 예, 거를 좋아하셨구나. 어쩔 수 없이 뭐 예전엔 집안 형편 때문에 뭐 꿈을 이루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책도 되게 좋아하시고 요즘도 매일 밤마다 그림을 그리세요. 네. 오. 저희 집이 식당을 하는데요. 네.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식당에 다 걸어놨어요. 마치 갤러리처럼. 예. 어. 손님들이 와가지고 네. 다들 놀라죠. 이거 누가 그린 거냐고. 오. 처음 자작곡을 만든 곡이 네. 제목이 To My Mother라고. 엄마한테 예. 쓰는 어떤 노래였어요? 제가 서울 살 때 응. 안락함과 편안함이 되게 좀 그리워서 그때 이렇게 건반에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목을 이제 To My Mother라고 해서 곡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보내드렸죠. 어떤 노래 좀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 앨범은 잠시라는 앨범이고요. 총 5곡이 수록돼 있어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1번 트랙의 타이틀곡이에요. 제목이 나의 마음이란 곡. 좀 다들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제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적었고 동시에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런 말 좀 해줬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사를 쭉 써 내려가서 네. 거기에 이제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부진철은 내면의 이야기를 여운이 있는 목소리와 특유의 감수성으로 담아내는 제주 출신 뮤지션인데요. 그에게 음악이란 긴 여행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자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내 손을 잡아요. 그대 내 손을 잡아요. 그는 화려한 연주나 구구절절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찬바람 부는 이 계절,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주 곳곳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포기하지 마요. 꼭 잡고 있어요. 그대 꼭 잡고 있어요. 슬픔이 보여요. 슬픈 게 보여요. 주위를 보아요. 그대 주위를 보아요.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잘해왔잖아요. 그대 잘해왔잖아요. 두 손을 모아요. 두 손을 모아요. 생각을 멈춰요. 그대 생각을 멈춰요. 부진철 씨의 마음을 듣고 왔어요. 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네. 나도 이런 말은 듣고 싶어.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이에요. 쉬운 네, 일부러 쉽게 이거는 쓰신 의도를 거예요? 했어요. 좀 마치 후크 속에 후크가 네,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멜로디가 똑같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들을 수 있게 그런 의도로 만든 곡이에요. 이번 앨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잠시라는 그 앨범명을 붙인 이유가 좀 빡빡한 삶을 사다가 오랜만에 저도 여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앨범 만들었을 때 좀 잠시 쉬면서 만들었다는 뜻도 있고 이 음악을 들을 때만이라도 잠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네. 이 앨범을 만들 때 잠시 쉬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앨범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쉼이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받긴 하죠. 앨범 작업하면은. 근데 저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쉬면서. 네. 삶과 사람에 대한 진지한 시선으로 음악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부진철. 7년간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제주로 돌아와 최근 미니 앨범 잠시를 발표했는데요. 그는 지금 더 깊어진 감수성으로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반 정도 이제 네. 서울 사시다가 내려온 거예요? 전역하기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제주도도 좋은데 젊은 나이에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서 군대 전역을 하고 50만 원 들고
무작정 서울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어떤 경제적인 음악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기던 추세고 아,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좀 아. 각광받는 시대여서 네. 그래 이걸로 돈을 벌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하면서 쓰고 네, 음악 활동은 하자. 계속 예. 7년이나 이제 서울 가서 음악 활동을 할 만큼 그렇게 음악이 좋았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음악을 해야지 했던.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주말마다 라디오 카세트 네. 들고 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춤 췄던 네. 잠깐만, 아니 분명 아까 감정성 풍부하고 네. 조용한 노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뭐 이런 댄스도 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맨날 생각해보면 카세트 이만한 게 집에 있어서 맞아요. 예전에 그 이렇게 스피커 양쪽에 두 개 달린 거. 아, 그죠. 아. 스피커 양쪽에 대고 맨날 이렇게 들고 아. 아, 오늘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 이러면 이제 딱 거기서 친구들 모여서 네. 막 춤추고 아. 그랬던 생각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음악을 뭐 어릴 때 뭐 형이랑 같이 라디오도 듣고 네. 늘 음악과 함께 했었네요. 그죠 항상 근데 제주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뭐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서울 생활이 장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은 나는 뭐 문화적인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좋은데 저는 고향이 제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빡빡하더라고요. 좀 많이 지쳤어요 그때. 지쳐가지고 그냥 결심을 해서 제주도 내려가서 살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내려와서 오히려 제주도만의 그 어떤 좀 따뜻함도 있고 여유로움, 뭐에 좀 쫓기는 음악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게 그냥 쉽게 흘러나온 느낌? 그래서 흘러나온 게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음악에 묻어난 것 같아요. 그는 서울 생활을 하는 동안 치열한 경쟁과 삭막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느꼈는데요. 힘들었던 시간 속에 제주를 몹시 그리워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제주에서의 추억과 이야기들이 음악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스커버스커의 음악 가운데 뭐 여수 밤바다, 네. 뭐 지명을 붙인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풍경이 주는 어떤 매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죠. 뭔가 제주의 지명을 예쁘게 담아낸 네. 그런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앨범 받고 굉장히 반가웠던 게 평대리라는 네. 지명을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서울 생활하다가 제주도 휴식차 내려올 때마다 들리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용륜이 오름과 그 옆에 있는 평대리 마을인데 네. 되게 마을이 이렇게 돌담길로 쭉 돼서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지붕도 되게 좀 색깔별로 막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그리고 앞에 바다도 너무 되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거든요. 가사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평대 마을의 풍경이 나와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햇살이 탁 비추는데 너무 그게 그림 같은 거예요. 파란 지붕 너머 그림 같은 햇살 이런 가사말도 적었고 구좌 평대 이쪽이 사실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잖아요. 요즘 많이 카페도 네. 생기고 뜨고 있더라고요. 네. 의도를 하고 쓰신 건 아니에요? 한 2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대 이 앨범 내고 잠깐 에피소드가 있는데 서울 사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앨범을 내고 이거 무슨 의도로 만들었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평시성을 가진 대리? 예. 그죠? 그 회사 그 대리 평부장.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이 음악을 듣기 전에 그냥 그 겨울 평대리만 봤을 때는 어떤 그 평시성을 가진 대리의 고단한 겨울삶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노래 듣고 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겨울 평대리 듣고 오죠. 네. 그 겨울 평대리 새하얀 눈길을 지나 골목 따라 돌담 따라 나를 보며 웃는 이름 모를 꽃들 저 파란 지붕 너머 그림 같던 한 줌의 햇살
그대 바라보던 뒷모습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던 그곳에 너와 나 그 겨울 유난히 따스한 병대 골목 거기 쓰러지는 해질녘 노을 한참을 바라본 그때의 너와 나 그 겨울 평대리를 듣고 왔습니다. 네.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있는 사실 이번 앨범의 프로듀서 봐주신 분이 음. 저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의 아. 음악을 너의 목소리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용기를 용기를, 얻었구나. 정말 엄청난 용기를 받아서 그때부터 발성 연습,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나의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일 테니까. 그건 맞죠. 네. 네.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감정이라든지 상황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장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주를 담은 노래들을 좀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면 이번이 혹시 처음이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용눈이 오름 정상에 올라서 네. 글을 썼는데 이제 그게 가사가 된 노래가 있어요. 아, 제 첫 번째 미니 앨범 네. 안녕이라는 미니 앨범에 너에게 물든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너에게 물든다. 네, 뭐 직접적으로 제주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따뜻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제주 출신 싱어송라이터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주도에 관련된 노래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요 몇 년 사이 너무 많이 네, 너무 변해서 많이 변했어요. 내려왔을 때 좀 깜짝 놀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차가 밀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갈 때 시간을 거의 배로 잡고 가야 될 정도로 그게 가장 몸으로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그냥 밭이고 평지였던 데가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라가 들어서서 그게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준비해 주신 노래가 네. 그대와 나. 정확한 제목은 29, 이제 그대와 나. 그 뭔가 서른 즈음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 아, 네. 네, 맞습니다. 29은 나이를 뜻하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29살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 동주란 영화를 보고 네. 그 윤동주 시인이 보니까 29살이 되던 해에 그 감옥에서 그 마루타 실험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영화를 본 직후에 그 부끄럽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면서 동시에 좀 떳떳하게 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문구를 인용해서 가사에 넣었거든요. 그 29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나 아직 다 안 큰 것 같은데 네. 나 왜 30 벌써 되는 거야?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지금 정신 연령은 한 23 같은데 아직도. 네. 그런 자전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네. 29 그대와 나. 네. 난 부끄럽다 또 난 한심하다 난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대를 볼 수 없다 저기 드넓은 푸른 하늘도 내 두 뺨을 만지는 바람도 이토록 당연한 모든 것이 그대에겐 당연치 않으니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우리를 확실히 음악으로 끌어다주기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멜로디 속에는 진한 감성이 녹아들어 있어 노래가 끝난 뒤에도 잔잔한 여운이 느껴집니다. 여행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작년에 네. 배낭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한 4개월 반 정도. 꽤 오래 가셨네요? 8월에 출발해서 12월에 도착했어요. 야, 뭐 저는 일주일 여행 가기도 참 힘든데 네. 4개월이라니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몇 개 나라 다니신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한 17개국, 32개 도시 정도. 특히 그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집에 창문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뭘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머나. 지붕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와. 집이래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는데 이만한 꼬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꼬마가 막 길에서 막 공을 차면서 놀고 있는데 너무 좀 해맑은 표정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물질이 다가 네, 아니구나. 아니고 이 친구도 지금 되게 뭐 꿈이 있고 다 그렇구나 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삶과 음악의 정체성,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대한 고민의 답을 바로 여행에서 찾았습니다. 삶과 사람에 대한 진지한 시선, 섬세한 호소력, 깊은 영혼의 울림은 바로 그가 여행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만들어간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몇 가지들 이렇게 적어놓고 하잖아요. 뭐 빠지지 않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일 텐데 꿈을 꿨던 것이기 때문에 떠나기도 했지만 음악적으로 또 어떤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4개월 반 동안 한 7곡 정도 데모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케치 정도 간단히 하고 거기서 좀 글도 쓰고 해서 내년 정규 앨범이 이제 여행에 관련된 네, 여행을 주제로 해서 지금 내년 정규 앨범을 발매할 생각이거든요. 가기 전에 나와 갔다 와서의 나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쿠바 같은 경우도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거의 한 40도 다 되는 데인데 네. 그 인력거, 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뭐 특히 남미에서 네. 뭐 거리의 화가라든지 뭐 인력거꾼이라든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삶에 대해 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좀 행복해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네. 젊은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길지 않더라도 나를 찾는 여행 꿈꾸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한 말씀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아직 있을까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냥 꿈꾸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한 번쯤은 네, 꼭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투자 대비 더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망설이시고 계신다면 바로 그냥 지금 비행기표를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비행기표를 멀리서 보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 제주를 잠시 떠나 더 넓은 세상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 그리고 이야기들은 싱어송라이터 부진철의 음악적 감수성을 더 풍부하게 키우고 제주의 돌담, 바다, 바람과 같은 것들을 애틋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벌써 그러게 마무리할 아쉬워요. 네. 시간이 됐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계획이 있다면 내년쯤에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정규 앨범 1집을 내년에는 꼭 발매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네. 또 뭐 자격증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우선 뭐 운전면허 자격증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바리스타로 일했어가지고 네. 바리스타 자격증이 아. 있고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양식조리사 양식 조리사도 갖고 계세요? 네, 자격증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진철 씨 만날 때는 네. 진철 씨의 공간에서 콘서트를 오늘처럼 진행해도 그런 욕심을 저도 좀 부려봐도 괜찮나요?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더 제주의 색깔을 많이 담은 제주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저희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